셀트리온 진단키트 리콜 외 과징금과 합병자금 문제없다. JP모간 보고서 이후 주가는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20% 하락,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29%, 제약은 마이너스 2.3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일 상승 이후의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셀트리온의 진단키트가 무슨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이 끝난 이후에 4시 30분이죠. 올라온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진단키트 미국서 잇단 리콜, 유통문제 몸살 요란 제목이고요. 연구용 키트가 진단 목적으로 오용 가능성, 미국서 무허가 제품 유통대 경고 조치, 사측 선제적 리콜, 제품엔 문제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현지 유통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셀트리온 USA는 진단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용 진단키트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달 초 미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과 다른 포장을 사용한 디아트러스트 진단 키트에 대해서 FDA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월 초라는 이야기죠. 자, 먼저 하나씩 보면요. 우선 연구용 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했다. 연구 전용으로 라벨링 되어 있지만 실제 목적과 달리 진단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리콜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니까요. 진단용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리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FDA는 목적에 따라서 제품 구분을 철저히 한다. 해당 제품은 연구용인데 소비자들이 진단용으로 잘못 쓸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회수한 거다. 회수 절차는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달 초 3월 초에 FDA의 경고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미국에서 유통된 것이다. 이것은 유통업체에서 진단키트를 쉽게 생각하고 절차 없이 미국에서 유통시킨 것 같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것이다. 이것은 SD 바이오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품상 문제가 아닌 현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지금 회수도 거의 끝나서 추가로 유통될 리스크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3월 초에 나왔던 이야기는 유럽으로 가야 될 것이 유통업체에서 잘못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고 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회수가 리콜이 돼서 회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연구용 진단 키트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 미국에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3월 2일날 진단 키트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6개의 증권사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좋습니다. 불안함은 이제 그만. 진단키트 수출과 미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감리 과정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감리와 관련해서 과징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330억 원의 과징금을 200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보수적인 추정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가장 최대로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330억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많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진단이 앞에서 끌고 미국 바이오시밀러가 뒤에서 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진단키트의 상반기 매출 5,758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2조 4,170억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26.4%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낮아진 기대감, 그리고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단 키트와 미국은 좋은데 레키로나주와 유럽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슷하게 쌤쌤이 되는 것인데 왜 목표 가격을 내리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330억의 과징금에 대해서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 4조 5천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가 과징금이 80억에 불과했거든요. 21년 3월 17일 카이 역시 78억 8,9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젠 25억 1,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00억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과징금이 뭐 얼마가 나오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뭐 적게 나오면 좋은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현재 현금성 자산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서 작년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는 1조 1000억대에서 1조 6천억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현재 1조 100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4614억, 셀트리온 제약도 882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셀트리온의 경우에 1차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878억 3499만 2500원 했고요. 2차적으로는 800억 정도인데요. 금액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공시 낼 때보다는 높아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추정을 해보면요. 원래 이 두 차례의 자사주 금액을 빼고 나면은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9,346억이 넘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1차, 2차 자사주 매입 대금을 빼고 나더라도 추정되는 현금성 자산은 3,782억 이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성 자산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현금성 자산은 과징금보다는 더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R&D, 연구개발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합병을 위한 자금이죠. 합병을 위한 자금이 왜 필요하냐?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나왔을 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과징금이라든가 합병을 위한 자금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합병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난 다음에 한 달 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반기 내에 하기에는 아직은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회사 측에서 바이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좀 든다고 생각할 때는 조기 합병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시점에서는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정도까지 올해의 바이오시밀러 쪽 특히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미국에서의 램시마 이 추세를 실적 추세를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 합병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기 합병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에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병을 시도를 하게 되면요. 공매도 세력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 공매도 세력들 JP 모간인데요. 이번에 다시 또 매도 보고서를 냈잖아요. 과거에 매도 보고서를 낸 상황들을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요. 지난 2017년 10월 18일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39만 2천원까지 3월 달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당시의 보고서 내용은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8년 8월 12일 날 나온 보고서는 이 시점이죠. 이 당시의 매도 보고서는 맞은 것이죠. 그리고 20년 9월 9일이잖아요. 요 시점이거든요. 이때 낸 보고서는 당연히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보고서는 틀린 보고서였고 그 이후에 2000년 12월 8일 날 나온 보고서, 이때 나온 보고서, 이 보고서 이후에 주가가 빠졌으니까요. 이 보고서는 맞는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보고서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먼저 요 시점
2017년 10월 18일 이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셀트리온의 일봉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날 고가는 208,500원이었고요. 종가는 192,2,100원으로 마감이 된 것이죠. 그 이후 상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횡보 상태를 보이면서 잠깐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2017년 12월 27일 날 이 당시 종가였던 192,100원을 돌파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 2018년 1월 12일까지 374,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조정받은 다음에 3월달에 다시 392,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 중간에 조정 기간이 거의 2달 조금 더 되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때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결국은 그 다음에 요 시점을 봐야 되겠죠. 2020년 9월 9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날 보고서가 나오면서 고가가 322,200원이었고요. 종가가 298,500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33,500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1월 25일 날 이 고점인 322,200원대를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 이후 12월 7일 날 403,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당시 역시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린 것이죠. 2개월 정도의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조정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과거의 이 사례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상황에서도 기간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 과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JP모간에서 나온 보고서는요, 3월 8일자와 3월 11일자 두 개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어요. 2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3월 11일 날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에 대해서 3월 11일 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되면요, 전문 전체를 살펴보는 영상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11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자사주가 오늘 10만 주 신청을 해서 10만 주를 다 샀습니다. 신고한 자사주의 64.2%를 지금 채웠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기금이 3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54,000주대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들이 17,200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과 개인들 매도인데요. 특히 오늘도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36,800주의 매도가 나왔고, CS 창구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17,000주 들어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러한 상황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147억의 매도였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자사주 5만주 신청을 했는데 5만주 다 샀습니다. 그래서 51.9%를 지금 산 것이고요. 연기금은 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에 비해서. 그러나 거래량이 다시 감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매도는 줄어들면서 10만 주대로 왔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역시 JP모간이 주도를 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들 33억의 매도였고요. 연기금이 7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JP모간 쪽에서 12,000주의 매도가 나온 모습이죠. 하지만 공매도는 27,000주대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과징금까지 발표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감리 문제는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개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가운데서도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의 실적,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레키로나주에서도 봤듯이 진단키트 부분도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진단키트의 경우에 생각만큼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부분보다는 역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더욱더 무게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램시마에서 시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2분기가 중요하죠.
2분기에 진단키트 부분이 축소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감리 문제가 끝났지만 주가가 지금 약간은 눈치 보는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확인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